안녕하세요. 네. 아이, 무슨 박수를 그렇게 심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적 공부를 좀 보실 텐데요. 지적 공부 암기할 거 그 노란색으로 했던 거 있죠? 첫 번째, 소재 집어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모든 지적 공부. 그렇죠.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목.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했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축척과 지목은 같은 곳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요, 두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는 소유권 변경 일자와 그 원인도 있었죠.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공유지부는 두 군데 등록했죠. 어디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종합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종합 공부에 등록사항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암기해 보시죠. 첫 번째,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뭐가 있습니까?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가 있었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이 있었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뭐가 있었죠?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을 보셨는데, 토지 이동 원칙은 신청이죠.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죠. 4가지.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공공사업. 두 번째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채권자 대위 신청. 그렇죠. 이 4가지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이 있었고,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었죠.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죠. 이 수립한 계획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겠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을 거예요. 그 장부의 이름은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입니다. 이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들죠. 뭡니까? 토지이동 조서 작성. 그리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보셨는데, 신규 등록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죠. 이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 4가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는요, 협의서. 네 번째는 기타.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을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등록 전환은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했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림을 떠오르시면 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나머지 토지마저도 등록 전환했죠. 지목 변경 없이. 그렇죠.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했었죠.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도 무조건 등록 전환했죠. 지목 변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등록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여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을 보셨는데, 합병, 분할은 원칙은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예외가 시험에 잘 나와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했죠. 합병도 마찬가지죠.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 그때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60일 이내. 그 일정한 예외가 되는 지목은 12개. 뭐가 있었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여기서 부는 지목의 부호가 아니죠. 공동주택의 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 요건을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5가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합병 요건. 지난 시간에 합병까지 하셨죠? 네. 첫 번째, 합병 요건의 첫 번째는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한필지 성립 요건은 뭐였죠? 지소, 지지, 죽도.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되죠. 합병 제한 사유 암기를 부탁드렸는데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판매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존재할 때는 합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했나요? 했죠. 그리고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죠. 단 이 용익적 권리는 지역권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역권은 승역지만 합병이 가능하고 유역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 정확하게 안 나셔도 괜찮아요. 아직 5자리가 남았으니까. 세 번째는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되고 네 번째는 공유지분이 동일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끼리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끼리 합병을 해야지 안과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게 합병 요건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37쪽의 지목 변경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한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는 밭농사 용도의 토지입니다. 밭농사 용도의 토지예요.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지목은 뭐로 등록이 돼야 됩니까? 닷전자를 써서 전으로 등록해야 되겠죠. 전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밭농사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해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지로 바꿔야 되겠죠.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땅속에 상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고 하수도 시설도 설치해야 되겠죠. 정화조 시설도 설치해야 될 테고 전기선, 전화선, 인터넷선 이런 것들을 끌어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형질 변경 공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의 형태와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변경시키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대지로 바뀌게 돼요. 대지로 바뀌니까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 형질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지목은 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대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을 때는 형질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뀔 때는 지목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죠.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을 때는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뀔 때는 지목 변경.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공사가 이루어져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지목된 지목이 바꿀 때 그걸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2번을 보시면 한필지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 신청과 함께 신청해야 된다. 맞죠?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면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부분은 분할을 신청해야 되죠. 맞습니까? 분할을 신청할 때 지목도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이는 등록 전환 절차에 의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절차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잘 안 되실까요? 네. 지목은 28개가 있죠. 이 28개는 10개와 18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 10개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했죠. 18개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10개는 뭐가 있었죠? 절,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인.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안 돼서 좀 저렴한 토지들, 저렴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토지들, 그 토지들은 10개인데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머지는 18개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록전환. 기억나십니까? 이쪽 지목의 토지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꾸는 거를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건 등록전환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등록전환이 아니죠. 그게 뭘까요? 지목변경. 그게 지목변경입니다. 요 안에서 바뀔 때도 있겠죠. 이거 등록전환입니까? 아니겠죠. 여기 바로 지목변경이에요. 요 안에서 바뀔 때도 있죠. 거기 바로 지목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꿀 때는 등록 전환 절차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안에서 바뀌는 게 바로 지목 변경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을 보시면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맞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3가지가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네.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이는 등록 전환 절차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절차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목 변경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18개에서 10개로 바뀔 때, 그 다음에 10개 안에서 바뀔 때, 18개 안에서 바뀔 때, 그때가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이 지문도 출제가 되는 지문인데 아주 고급 지문으로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대상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완료된 때는 지목 변경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목 변경의 원칙적 모습이죠. 그쵸? 네. 답이 없으면 네 시간이 천천히 진행될 거예요. 2번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뭘까요? 지목이죠.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경우 이거 지목 변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이것도 지목 변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는 토지 위에는 건물이 하나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 건물은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요 부지, 대지, 요 대지는 지목이 뭘까요? 학교용지가 되겠죠. 그렇죠. 학교용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학생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학교 건물을 누구에게 넘겨두냐면 A라는 분에게 넘겼습니다. 이 분은 직업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건물을 교회 건물로 전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로 전용이 이루어지면 이 부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교용지. 그렇죠.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 이때도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공사 준공 전 요거 좀 밑줄 치십니다. 그리고 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신청할 때 지목이 같아야지만 합병이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목을 같게 하기 위해서 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합병을 위해서. 합병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공사 준공 전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청 절차 나와 있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이 지목 변경의 경우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죠. 지적 측량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한 면적 측정은 필요합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죠. 네, 2번. 이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죠.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는 게 아닐 겁니다. 3번.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거 지목 변경 필요 없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되셔요?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표정 같으신데 다시요.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처분이 아니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의 이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다면 소유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죠. 따라서 토지 이동을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번복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고 했죠? 헌법재판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에게 이 토지 이동에 대한 결정이 불리할지라도 이걸 번복시킬 수가 없게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번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소유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헌재가 이겼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아마 최초로 취소된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취소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안이 뭐라고 그랬죠? 지목 변경을 신청을 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더니 이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거부를 한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워낙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워낙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니까 소유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소유자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7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나올 텐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바닷가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9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고요. 소유자는 A로 하겠습니다. A가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밀물대입니다. 밀물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 만조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 100번지 토지는 토지일 테니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이 돼서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되고 공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는 바람에 해수면이 상승을 했습니다. 해수면이 어디까지 상승했냐면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만주의선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바다입니까? 토지입니까? 바다로 바뀌었죠? 이게 바다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지적 공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그 내용들을 말소시킨 다음에 지적 공부를 폐쇄하게 될 겁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이때는 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99번지와 100번지 토지의 경계를 그냥 이용하면 될까요? 그냥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이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경계를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경계를 도면 위에 그려야 되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가 돼서 토지가 바다가 돼서 지적 공부를 말소시키는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해면은 바다를 얘기하고요. 요 성자는 이를 성자를 얘기합니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다가 돼서 지적 공부를 말소하기 위한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하나 더, 만약에 이 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즉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일주일 내에 바다가 내려갈 테니까 동의하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말소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시킬 필요가 없어요. 없을 때만 말소를 시킬 겁니다. 또한 다른 지목이 될 토지,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된다는 얘기는 바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여기다가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방. 그러면 요 보통 해안가는 지목이 임야가 될 텐데요. 요 임야가 뭐로 바뀔 뿐입니까? 제방. 바다가 되지 않죠. 바다는 여기까지만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따라서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를 시킬 겁니다. 그렇죠.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그때만 말소를 시킬 거예요.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10년이 경과가 됐는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다시 얼기 시작해요. 얼기 시작하면 해수면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갔다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바다가 다시 뭐로 바뀐 겁니까? 토지로 바뀔 수 있죠.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얼기 시작하면 다시 해수면이 내려가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까요? 되시죠? 네. 너무 뻔하니까. 그러면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말소된 지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회복 등록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회복 등록한다와 또는 회복 등록해야 한다. 요 의미와 요 의미는 전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한다, 해야 한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자유재량 규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회복 등록해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회복시켜야 돼요. 지적 공부를. 토지의 표시 그리고 소유자, 종전 소유자 아까 누구였습니까? 여기 있죠. A.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회복시켜야 돼요. 이렇게. 누가? 지적소관청은. 그래서 토지의 표시도 회복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적소관청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와 A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복도 가능합니다. 토지의 표시와 국가로. 이게 지적소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토지 포락지, 포락이론이에요. 이게 포락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가능해요. 이건 지적소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토지 포락이론은 민법상의 판례 이론인데요. 공간정보법은 민법보다 특별법이에요. 따라서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포락이론, 포락지 이것도 가능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적소관청의 재량이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요 A로부터 돈 받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깜방에 가는 거예요. 깜방에. 돈 안 받고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돈 받고 하니까 구스님이 자주 감옥에 가세요. 구스님들이. 이게 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의 설명드렸고요. 말소 대상 토지 설명드렸고 신청 절차 1번을 보시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가 원칙이 되겠죠. 원칙. 그런데 여기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죠. 앞에서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기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하기 싫을까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일이면 내려가겠지. 내일이면 내려가겠지. 근데 안 내려가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을 보시면 여기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밑줄 치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에서 토지 이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었죠. 여기는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기산점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앞에서는 60일이죠. 여기 며칠입니까? 90일. 한 달 동안 술 먹을 시간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90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청에 의한 말소건, 직권에 의한 말소건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내라 그러면 군수님 차 유리창은 성한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무료로 한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록 나와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시면 셋째 줄에 소유자 및 시도지사도 아니고 소유자 및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바다와 관련된 제도니까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자주 묻고 출제가 되는 문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및도 기억하셔야 돼요. 또는이 아니라 및.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을 보실 건데요. 이 등록상 정정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지적소관청이 잘못 등록했다는 겁니다. 잘못 등록이 되면 오류가 있는 정보가 공시가 되겠죠. 이 오류가 있는 정보가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기니까 오류를 생략해서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불러요. 이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이 뭐라 그랬죠?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정정해 줄 수가 없어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정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예외적인 경우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9개 플러스 1개인데 이 1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전환에서 나타났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과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즉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안 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났죠. 그런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9개도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구태여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하나씩 보실 거예요. 출제가 자주 되니까 하나씩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야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소유자는 보통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소유자가 알지도 못하는 걸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알아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해야 돼요.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토지 소유자는 정정 사유를 알 테고 알아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고 신청할 수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통지해줘야 됩니다. 정정 사유를. 그렇다면 사후에는 또 한 번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 사유를 구태여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는 통지해야만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은 보통 통지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해야 되겠습니까?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보통 인접토지가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해서 경계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니까 신청했겠죠. 그걸 거꾸로 인접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토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면적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인접토지 소유자라면 승낙서 작성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확정 판결서를 받아서 확정 판결서가 첨부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또는 확정 판결서 정본이 첨부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줄 겁니다. 하나 더. 여기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됩니까?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이거 자주 출제가 돼요. 등록상 정정 측량해서 그 성과도를 첨부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보통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통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따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름은 대신한다 이런 뜻이죠. 대신한다.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이건 워낙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보통 교재에도 없는데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지만 정정을 해주는데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권으로 정정할 때 그 정정 대상이 뭐냐면 경계와 면적이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직권으로 정정을 하려는데요. 그 오류의 대상이 경계와 면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계와 면적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근거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한다면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근거로 해서 지적 측량은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 측량은 정지시켜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오류가 정정될 때까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 오류를 고치기 위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측량은 진행을 시킬까요? 이것도 정지시켜야 될까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렇죠.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근거로 해서 지적 측량은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건 정지시키지만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고쳐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 더,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죠. 소유자 정정은 둘로 나눈다고 했는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가 있건 등기부가 없건 원칙은 신청을 통해서 정정하는 겁니다. 등기부가 있건 등기부가 없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가능하겠습니까? 직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이때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즉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신청도 가능할 뿐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소유자는 뭡니까? 등기부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보시면 등록상 정정에 관한 모든 출제되는 내용은 다 보시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럼 이제 요것 좀 보겠습니다. 요거 책을 보시죠. 책을 보시면 40쪽을 보십니다. 40쪽을 보시면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에서 2번에 토지 표시의 정정에서 거기 이게 바로 직권에 의한 정정 9가지가 나와 있죠. 9가지.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에요. 9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수 있으실까요? 안 외우시면 어쩌려고요? 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여기 요 9가지 플러스 요 하나, 이게 뭐라고 그랬죠? 등록 전환에 나타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것도 명백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겁니다. 1번부터 보시죠. 1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자료 중에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명백한 자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자료는 명백한 자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미확정 자료예요.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있습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저기 모의고사 점수 한 90점 나와야 되죠.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등록사항 정정에 있어서의 명백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예전에 지적 공부에서도 보셨죠? 복구 자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미확정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좀 유념하시고요. 2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밑줄지죠.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든 손해가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면적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에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면적과 새로 측량을 통해서 등록상 정정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면적이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 손해가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보셨고, 네 번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잘못 정리가 됐다는,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잘못 정리가 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명백한 자료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잘못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거는 가치 판단을 한 것이고,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근거 자료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명백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등록상 등록 전환 측량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보신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4번을 받은 지적소관청이라는 문구가 있죠.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되었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죠.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자료가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8번은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9번을 보시면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겠죠.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평 단위를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나오는데 가로 안을 먼저 밑줄 치시죠.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게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괄호 안의 부분이 새롭게 신설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가 한 필지로 완벽하게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서도 합병이 돼야 되고 등기부에서도 합필이 돼야 됩니다. 지적공부에서 합쳐질 때를 합병이라고 부르고요. 등기부에서 합쳐질 때를 합필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좀 달리 사용해요. 그러면 이것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 시점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갑입니다. 이때 갑이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을은 저당권 등기를 한 상태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왜요? 합병 제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합병 제한 사유를 보통의 소유자는 잘 몰라요. 이게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인지 보통 소유자는 잘 몰라요. 따라서 그걸 모르니까 합병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병 처분을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이 착오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합병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업무니까. 합병 제한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잘못 합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자신의 토지가 적법하게 합병되었다고 잘못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등기부에서도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은 이 상태에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부에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필 등기를 신청하다는 겁니다. 합필 등기를 신청했을 때 원래는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합병 제한 사유는 합필 등기 제한 사유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를 신청해서 안 되는데 합필 등기를 신청했고 등기소는 이 합필 등기 신청에 대해서 합필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왜? 합필 제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소는 각하 결정을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합니다. 니네도 무효화시키라고 통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통지서가 이제 지적소관청에 보내지겠죠. 그런데 이때 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합병된 처분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합병된 흔적들은 다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명백한 자료가 있죠.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걸 좀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돈 받고 합병했을 때는 직권 정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죠. 돈 받고 갑으로부터 돈 받고 합병해 줄 수도 있죠. 뇌물 받고. 그때는 직권 정정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만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고요? 착오에 의해서 잘못 합병된 경우에만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출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작년에 후반부에 개정이 된 건데요. 이게 올해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가 된다면.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제2하 토지 합필 등기의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 결정하였을 때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됩니다. 통지서 보내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 통지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에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정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뇌물을 받고 합병했다든지 이때는 직권 정정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강제로 판결을 통해서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정이 있습니까? 거기 제1항이라고 돼 있죠. 그 1항 그걸 좀 고치셔야 되는데 신청을 얘기해요. 제1항은 신청. 제2항은 뭘 얘기할까요? 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고쳤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제1항은 신청, 제2항은 직권. 41쪽에 윗부분에 위에서 셋째 줄 내려가 보시면 3번이 있습니까? 3번에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정이 있습니까? 거기 그 밑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런 문구 있죠. 요건 원래는 지적소관청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신청 또는 직권. 되셨을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이제 축적 변경을 보십니다. 등록상 정정은 이게 다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축적 변경을 보실 텐데 축적 변경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